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배당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회사 측에서는 현재 기업 가치가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며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금 배당에 확대 계획 소식을 밝혔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 750원의 현금과 함께 0.05주의 주식 배당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별 호재 소식까지 전하면서 오늘 그룹주 오랜만에 시원하게 날았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4.6%대의 강세로 셀트리온 제약은 무려 8%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날아오르는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강할 때도 셀트리온 주주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끼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방어해주는 역할도 해냈지만 시원하게 오르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만큼은 기쁨의 배당 소식 누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앞으로 어떻게 지켜보면 좋은 건가 잠시 뒤에 이야기 체크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과 컨텐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먼저 두 가지의 이슈 소식이 오전장에 들려왔습니다. 삼성과 구글, 퀄컴이 손을 잡고 내년 하반기쯤이면 이제 엑사를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보통 엑사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요. 엑사에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중국의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게임주가 부각을 받았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개별적인 호재 소식도 있었습니다.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 부회장 공동대표가 취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임 종목들 앞으로 지켜봐도 되는 섹터인지 잠시 뒤에 이야기 체크해보시죠.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Day 1, 또 한 번 정치적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 하루 앞으로 지금 다가온 상황인데요. 일단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삼고 있지만 지금까지 7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많은 분들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탄핵안 표결 하루를 앞두고 카카오그룹주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명만 더 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카카오그룹주. 오늘 게임주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카카오게임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카카오그룹주가 날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찐 수혜주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까지 체크해보시죠. 네, 세 가지 키워드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 추천 종목까지 다 품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도 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도 파란불보다는 빨간불을 켠 날이 많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간 종목들의 성격이 마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좀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은 제가 어제 조금 경고를 좀 살짝 드린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장 후반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 오후장에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지난주에 그 탄핵 표결이 부결이 되고 나서 네. 월요일에 시장이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매도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로 갔어요. 오히려 더 강한 매수세가 솟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탄핵 표결 가능성이 대통령 탄핵 표결 가능성이 있죠. 매우 높아지고 네. 있고 거의 확정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조금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잘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히려 매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이 만약에 탄핵 표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외신 입장에서 사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조금 불러올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재료 소멸로 보는 인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표결 이후에 테마주들, 정치 테마주들도 많이 밀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 더 강세로 오를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흐름들이 연말까지 계속 지속될 거냐, 반등 흐름이 지속될 거냐라는 부분에는 저는 여전히 조금 회의론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상승 요인들이 분명히 살펴보면 있습니다.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금투세가 우선 폐지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연말까지 금융투자들이 배당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보이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수를 견인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정치적 불확실성, 이 정치 쪽에 다 시선이 빼앗기는 동안 사람들이 좀 체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번 주에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많이 올라서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4.34%까지 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채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이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환율 상승 요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미국의 지표들입니다. CPI도 예상치에 부합을 하긴 했지만 PPI가 2.7%인데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네. 3%가 그쵸.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번 주에 또 어제도 이야기 들었었던 미국 대선 이전에 재무부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면 그 이제 대선이 끝나는 분기 지점부터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 그런 그림대로 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주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도 대선 이전에 그 옐런 재무장관이 상당히 많은 단기채 발행을 했거든요. 이제 QRA라고 해서 재무부는 분기마다 국채 발행 계획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사안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가이드거든요. 근데 항상 그 이상의 단기채들을 많이 풀어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표가 올라오는 부분들 때문에 12월에 만약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인하를 할 가능성이 좀 다소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고 국채 금리가 연말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핵 표결이 찬성이 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시에 몰아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칠 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환율의 하락 요인이 여전히 없기 때문에 높은 환율이 유지됨으로써 연말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좀 부진할 수 있다. 그래서 지수는 조금 긍정적으로 가더라도 좀 옆자리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은 그대로입니다. 지금 지수와 이제 상관관계가 좀 커다라 이제 크게 좀 이제 맞춰져 있는 종목들을 좀 보기보다는 그와 무관하게 탄핵 정국이 끝나면 그럼 어디로도 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포인트를 좀 잘 선별해가지고 옥석을 좀 잘 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공략주, 지금 시점에서 잘 봐야 되는 공략주를 또 오늘 두 종목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방송 말미에 공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공약주들을 잘 잡아낼 수 있는 기법들 오늘도 여러 가지 지표도 무료로 제공도 드리고 제가 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지수와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라 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법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선물이 좀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고 0221285666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동시 배당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셀트리온이 4%대, 셀트리온 제약이 8%대 날아올랐습니다. 사실 바이오 종목 중에서 큰 종목 중에 이렇게 안 움직인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금리 인하가 그렇게 좀 결정이 되면서도 좀 안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회사 차원에서 주주분들에게 선물을 미리 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죠. 지금 이제 셀트리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네. 현금과 이제 주식을 배당을 한다라는.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 더 확대하겠다. 네. 이게 정말 적극적인 그쵸. 부분이거든요. 이게 서정진 분이 이제 다시 복귀를 하고 네. 나서 이런 거 선택을 하신다라는 게 되게 놀랍고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쵸. 연말까지 매수세가 그래서 조금 더 들어올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이뿐만 아니고 최근에 11월에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추가 매입에 대해서도 1,000억 원 규모를 매입하겠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연말까지 조금 그래도 랠리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워낙 무겁거든요. 워낙 무겁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추세로 조금 봐야 되는데 지금 저항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자체가. 그래서 20만 원대가 좀 제일 큰 저항인 것 같고 조금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고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곳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매물을 쌓으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 디젤렉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유럽 임상에 대한 임상 시험 계획을 조금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뿐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이 시험 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 제출을 했는데 이게 허가가 날 가능성, 지금 셀트리온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10% 정도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임상 3상에 대한 그 재료, 승인 허가 기대감도 있는 거고 시험 계획, 유럽 시험 계획에 대한 그런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요 이야기를 저는 좀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은 사실 그 금리를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인하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좀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조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역대급의 어떤 그 이제 주주 환원 정책과 동시에 바이오 업종 특성상의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피크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기술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좀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뭐 20만 원 연말까지 20만 원, 20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스권을 그어보면 20만 5천 원은 좀 강한 저항대고요. 20만 원은 그 하단부입니다. 매물대 하단부인데 이 구간대까지 왔었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만약에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챙기면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FOMC 이후로 만약에 밀리는 형태로 갔을 때 19만 원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세가 다시 한번 밑으로 꺾일 수가 있습니다. 이 19만 원대가 지금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121선, 61선 그러니까 중요한 평균선들이 다 밀집해 있어요. 이 구간이 깨지면 다시 추세가 조금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9만 원은 조금 깨졌을 때는 그래도 조금 보유자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뭐 절반 정도라도 좀 정리를 하시면서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냥 긍정적인 이야기로만 풀어주신 게 아니라 19만 원이 깨졌을 때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라는 점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는 손절 라인을 지키는 게 반드시 필수적이니까요. 이 부분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을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을 원하시거나 다양한 질문들을 하고 싶으신 분들 02 그리고 저희 윗단에 전화번호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게임과 콘텐츠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XR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했는데 그쪽은 시세가 오히려 좀 빠졌고요. 게임이랑 콘텐츠 종목들로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XR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때 늘 같이 가는 게 또 콘텐츠 종목인 것 같은데 오늘 물론 게임 종목들이 호재성 이슈가 많았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미디어도 강했고요. 웹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강했고 엔터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중국 훈풍 그리고 이 XR 컨텐츠 다 같이 한번 묶어서 이 게임 쪽으로 조금 더 힘을 보태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게임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그 XR의 그 퀄컴과 그 이제 삼성과 이제 구글의 합작인 그 프로젝트 무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년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 XR 관련 종목들이 조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VR 쪽에서 그냥 이제 매출을 조금 잘 이제 낼 수 있는 쪽은 결국에 XR 쪽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조금 별도로 조금 띄워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주에도 분명히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게임과 지금 콘텐츠 쪽, 우선 콘텐츠 쪽을 조금 잘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한번 하자면 오징어 게임 2가 곧 있으면 그 방영을 합니다. 그쵸. 12월 26일에 방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원이 워낙에 대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원을 좀 뛰어넘을 만한 2는 항상 제한적이 실망스러운 경우도 많죠. 저는 딱 하나 봤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제외하고는 원을 좀 뛰어넘는 2 또 후속작은 저는 본 적이 없고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은 워낙 소재가 자극적이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충분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데 같은 소재를 배역을 다르게 하고 게임 내용을 다르게 한다라고 해서 원에서 받을 수 있었던 임팩트가 강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제 초기 흥행은 보장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이제 원이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우선 잘 보자. 이 코멘트를 꼭 드리고 싶으세요. 덱스터, 위즈웍 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쇼박스까지 이 종목들을 투자 사들이니까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럼 이것도 역시 그 이벤트가 공개되기 전에 그 직전에 매도죠. 지금 매수해서 공개 전에 매도를 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입니다. 여전히 큽니다. 저는 이게 이제 내년에 특히 상반기 때 더 크게 갈 수 있고 특히 이게 오히려 바이오랑 반대로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더 큰 기대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미국의 어떤 정책을 보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XR보다 저는 여기에 더 밀접해 있다 봐요. 게임주들이 뭐냐면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이 되면 그동안 이제 가상화폐 쪽에서 가장 이제 시시비비가 많았던 게 뭐냐면 기존의 SEC 의장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모든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는 증권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제를 할 거예요. 그동안 규제를 했어도 규제안들을 해제를 하면은 게임사들에서 지금 협업하는 프로젝트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는 게임주들을 굉장히 강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1년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그 크립토 강세장 그때 NFT가 뜰 때 게임주들이 5배, 7배, 많게 10배까지 오르는 주식들이 있었습니다. 위메이드나 컴퓨터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가상화폐 붐이 일어나는 시점이 2025년 하반기 때 특히 잘 봐야 되고 트럼프 정권 출범 전에 개별적으로 또 게임주들이 여기와 연관해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인 이슈를 더해 주셨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붐이 일어날 때 게임주 동반해서 강세를 보인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 중에 하나가 위메이드 부회장에 좀 이적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액토즈스포트였나요?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게 궁금합니다. 간다고 이렇게까지 이 현상이 갈 정도의 강한 이슈인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가상화폐 쪽의 어떤 그 되게 어떻게 보면 위메이드가 그동안 위믹스라고 하는 코인과 되게 연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화폐는 상한 제한도 없고요. 수급이 한번 몰리게 되면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다 NFT 강세 시장 당시만 해도 위메이드가 저점 대비 위메이드 맥스 기준으로는 저점 대비 10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그 과거 이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호재성으로 저는 충분히 작용을 할 만한
내용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엑토즈 소프트도 그러면 가상화폐 관련된 이 위믹스 코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지금 당장 이렇게 눈에 띄게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근데 할 그런 수 것들을 있다.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기대감.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 얘기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게임 관련된 종목들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게 3가지 이슈나 되네요. 그런 내용들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미리미리 챙겼다면 오늘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누리셨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022128-8566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 싶네요. D-Day 1이라고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내일은 조금 전에 오프닝 때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찬성 쪽으로 그래도 많이 좀 기울고 있는 것 같다. 지난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많은 분들 기대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에도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묶어본 쪽은 카카오 그룹주였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떤 내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카카오 그룹주가 이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계엄 이전에 어떤 패턴의 흐름들을 보였냐면 시장과 조금 역상관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와 조금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쪽이 또 이제 카카오고 네이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계엄이 터지고 나서 이제 더 커진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잡고 나서 김범수 의장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시고 구속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에서 제한을 많이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탄핵 정국이 나오게 되면서 역수의 종목으로 시장에서 지금 포인트로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장의 반등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유효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조금 지켜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 수혜주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차트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481선을 좀 잘 봐야 된다. 보라색 곡선이 481선인데 2년 평균 지금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상승 이제 반등해서 올라갔을 때 481선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 때 오면 좀 팔고 또 많이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조금 이야기를 좀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이쪽에서 강세를 보일 만한 유동성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보일 만한 유동성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이런 모멘텀이 이벤트성으로 발생했었을 때 그런 관점에서만 좀 보실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지만 조금은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트레이딩 전략 듣고 싶으신 분들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66번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양대 지수는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계엄의 여파로 회복세가 이제는 들어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 투자자들의 회복세 그리고 복귀는 아직인 것 같습니다. 이 수급 특징주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인데요.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오늘 4.61%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크래프톤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나란히 현대모비스 그 다음을 이었고요. HD 현대중공업 오늘 3.43%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셀트리온 그리고 네이버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도세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한 매도세가 들어왔지만 0.36%
0.74%로 그래도 주가 흐름 버텨주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희비가 조금 갈렸는데요. 0.34%의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현대로템도 오늘 0.5%의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살펴볼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네, 오늘 HD 현대중공업 3%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 급락한 국내 증시가 조선주와 그리고 추가로 방산주까지도 이 흐름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실적은 탄탄하고 변동성이 조금 적은 그리고 방산주와 조선주로 흐름이 모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코스피에서 또 기관이 담은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에서 기관이 담은 종목 목록입니다. 네,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오늘 굉장히 잘 갔습니다. 4.47%의 상승세. 그리고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가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매도세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현대모비스 오늘 1%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KB금융, 신한지주 여전히 금융주들에 대한 매도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D 현대일렉트릭과 그리고 포스코 퓨처인까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에서 이 기관이 담은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닥에서 살펴볼 종목들은 사실 눈에 띄는 종목들은 제약,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저 리스트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 기관이 담은 상위 목록들입니다. 먼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건 알테오젠입니다. 그리고 나란히 실리콘2, 성광밴드, SM, 휴젤이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매도세도 확인해 볼게요. 에코프로비엠 2% 빠졌는데 오늘 강한 매도세 들어왔습니다. 펄어비스, 그리고 엔캠, 동진세미캠, 노머스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시죠.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HLB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HLB, 알테오젠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오늘 장에서도 이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HLB 2.42%의 상승세, 그리고 알테오젠도 1.44%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동진세미캠, 에코프로, 그리고 TCK, 이 반도체 전장 업종에 대한 부분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향후 주가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도세에는 엔캠, 펄어비스, 실리콘2, 그리고 휴젤, 루니카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사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개별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종목들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장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였습니다. 예, 정치적 변수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언제라도 변수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과 무관하게 정말 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기법,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오늘 그 방법 소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자, 이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이 기법이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유용한지 증명을 꾸준히 좀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스마트 머니를 잡아내는 기법이에요. 자,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죠. 어떤 돈이 똑똑한 돈이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는 자금이 아니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아직 제공이 되지 않은 그런 정보와 재료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주포죠.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할 때 들어오는 돈을 스마트머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뉴스도 확인을 하지 않고 이 똑똑한 돈을 잡아내느냐?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을 좀 잘 잡아내는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신호가 포착을 하면은 그 이후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만든 신호가 모든 주포들의 매집을 다 잡아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확신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법은 통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리즘으로 이 신호를 만든 거예요. 주식을 단연간의 데이터를 보고요.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유형의 공통점들이 있는지를 압축을 해서 알고리즘으로 뽑아낸 신호가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신호가 뜨고 나서 그 이후에 시세가 좋게 움직이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경우들, 이 로직대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제가 공략주로 지난주로부터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이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 충분히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기법 이름을 사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매 포인트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포인트. 정말 어렵지 않다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주식을 할 때 어떤 기법을 이용을 할 때는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기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단순히 수익성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기법은 매매 방법이 간단해야 돼요. 우리가 장중에 순간적인 판단을 해서 조금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기법이 아무리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 하더라도 만약 방법 자체가 복잡해버리면은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손실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스마트머니 기법은 이렇게 한 화면에 정리될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기법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신호를 무료로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데 잠시 후에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요. 받아가셔서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시면 이게 하늘색 화살표 표시, 이게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이 포착일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주포들의 매집에 시작됐을 때 포착되게끔 제가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착이 되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포착일,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매집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건데요. 그럼 언제 매수를 하느냐? 신호 포착이 나오면 그 포착일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점 매수 방법이긴 한데 기회를 안 주고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포착일 그 고점, 윗꼬리 고점 있죠? 그 윗꼬리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쉽다면서 난 이것도 너무 복잡해 하시면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네 번째 방법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신호가 포착이 되면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 거래량이 는다고 했죠. 거래량이 는다라고 하면 바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가격 구간 상관없이요. 다만 만약에 거래량이 바로 안 는다. 그럼 우선 보류를 하셨다가 거래량이 다시 늘 때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기법은 100%가 없어요. 그죠?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손절 추세선도 만들어 놓고 다 전송을 보내드릴 거거든요. 요거 이탈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요것만 딱 숙지하고 거래를 했을 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손익비가 좋은 거래 가능해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런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된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종목은 태성입니다. 이 태성이라는 기업이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한다라는 뉴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게 5월 29일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이런 의뢰를 받아서 이런 개발을 설비를 하는 거냐면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았고 일본의 파나소닉과도 의논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뉴스입니다. 이게 5월 29일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스마트머니 기법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 뉴스를 알고 있는 주포들이 매집할 때 그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재료의 성격을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 뉴스를 알았을 때는 언제예요?
복합동박 설비 결정을 하고 공시가 나왔을 때 우리는 5월 29일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을 것이고요. 내부 관계자들은 더 먼저 알았을 겁니다. 회의를 하기도 전에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순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내부자 정보 성격이 있는 재료라는 겁니다. 그럼 그럼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함부로 그렇게 특정을 하면 안 돼요.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먼저 잡아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시 종목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하얀색 네모 박스 보이시죠? 이때가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복합동박 설비 결정일이에요. 5월 29일인데 자, 아이러니하게 뉴스 발생일 이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스마트머니 신호는 한 달 전인 4월 29일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머니 신호입니다. 자,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에 뭐라 그랬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죠. 자, 시작일 이전에 거래량 어때요? 없습니다. 포착일 직후부터 정말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 즉 뭐예요? 포착일부터 재료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난 것보다 이 재료를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포착일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가져왔어요. 1000% 넘는 시세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중간에 이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거든요.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뭐예요? 200%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제로 발생일에 만약에 악재가 발생해서 꺾여가지고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한다? 마이너스 3%밖에 안 됩니다. 즉 손익비가 굉장히 좋아요.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발생하기 전에 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거고 요거 제가 그냥 드리겠다. 무료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예시 종목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알테오젠입니다. 2월 22일, 2월 26일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자,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변경 계약, 그리고 허스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완료에 따른 마일스톤 청구. 자, 계약과 청구 뭐예요? 자, 회사 양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체결이 되고 계약이 체결이 되고 공시가 되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됩니다. 내부 관계자들이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심지어 내부자들이 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주포들이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어디에 포착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월에 이렇게 급등 나올 때 보이시죠? 이 하얀색 네모 박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뉴스가 요날 떴던 거예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뉴스가 뜨기 전에 3번이나 포착을 해줬습니다. 자, 최초 포착일, 노란색, 이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최초 포착일 보면은 매집의 시작일이라 말씀드렸죠? 포착일 이전에 어때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포착일 직후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신기하죠? 포착일부터 재료 발생일 사이에 늘어난 거래량들은 뭐다?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더라도 쭉 보유를 했을 때 400% 이상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4월에 손절 추세선 이탈할 때 정리를 하더라도 100%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자, 알테오젠이 어떤 기업이에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 기업이잖아요. 자, 이런 대장주, 잡주가 아닌 대장주도 저점에서 이런 대형 뉴스가 뜨기 전에 저점에서 같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법이 보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기법, 요 신호 등록 방법부터 디테일한 사용 방법까지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권고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이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거를 보여드리고 공략주를 소개를 드려서 실제로 증명들을 많이 드려도 직접 이용을 해보시지 않으면 체감이 안 가거든요. 제가 여기서 떠들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마시고요. 제가 이 기법 그냥 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을 해보시고 보이는 만큼만 그대로 믿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기법 보면서 저거 신박한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들의 HTS에도 직접 한번 다운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님의 힘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멘토님이 즉각적으로 대응 못할 때에도 나 혼자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런 원칙이 될 테니까요. 꼭 한번 다운받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0221288566번도 활짝 열어둘 테니까 많이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추천을 받았던 종목들 한번 수익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띄워주시죠. 지금 보신다면 12월 6일부터 좀 종목들 올라온 걸 쭉 보니까 3일부터네요. 제이션 시스템, 신성델타테크, 그리고 HFAR이 지금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폴라리스 AI, LS 에코에너지도 놀라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어제 들고 오셨던 종목 바이오 플러스도 하루 만에 오늘 바이오 종목도 잘 가면서 5.82%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사실 네. 제가 바이오 플러스 어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거 조금 더 5,000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일찍 떴죠. 예, 일찍 떴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5,000원대 이미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략주를 받아가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기법을 받아간다면 더 저점에서 잡을 수가 있는 그쵸. 기회가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바이오 플러스 좋습니다. 이제 HA 필러 쪽에 대한 사업이 호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이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거기다 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봐야 된다.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 드렸어요.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같이 엮여 있다. 그 부분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 여전히 목표가 7,700원 보고 있고요. 지금도 매수 전이시라면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신호를 받아가셔서 직접 한번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추천을 받았던 바이오 플러스에 대해서 정말 미리 기법을 받아가셨다면 놀라운 수익률 보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진입 가능한 자리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저희가 목표가 달성했던 종목 중에 신성 델타테크가 있었는데 사실 어제는 살짝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3%대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어제 멘토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이거 더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추세 잘 지키면서 오늘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예. 신성델타테크 아직도 혹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종목 지금 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진입도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리뷰를 네.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이 리뷰를 좀 이제 예시 종목으로 좀 소개를 사실 드렸었던 바가 있어요. 과거에 작년에 7월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1000%. 예, 1000%, 150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서 신호가 떴으니까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참 올라오고 나서 제가 이 소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100%가 벌써 한번 터치가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여전히 저는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지금 최근에 뭐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초전도체 관련해서 두 번째 특허 출원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그 구글에서 초전도체 양자 컴퓨팅 칩셋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더 이어질 수 있고 양자 컴퓨터 쪽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을 좀 잘 받는다면 2025년 정말 큰 기대를 해봐야 된다. 양자 우위 시대가 오는 해다. 2025년 9월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아이온큐를 통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이 세기 때문에 더 갈 여지가 충분하고 지금도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2025년에는 정말 부각될 만한 키워드가 양자, 암호, 양자 컴퓨팅 그리고 함께 기억하시면 좋은 종목이 이 신성 델타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이 박성재 멘토님께서 신성 델타테크를 여러 번 추천을 해주셨는데 1,500%의 수익을 낸 종목이고 이 종목이 특히나 이 기법이 떴을 때 잘 먹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여전히 진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리뷰 한번 받아볼게요. HFR 지금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HFR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통신 인프라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한번 보면은 네. 모든 앞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도 그렇지만 동일해요. 신호가 뜨기 전에 흐름과 뜬 후부터 흐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초입 시세를 이만큼 잘 잡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뜨면 이후에 거래량 늘어날 때 매수만 하면은 간단하게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대로 간다. 여전히 매수 가능하고 제가 오늘 목표가 살짝 미달했어요.
2차 목표가 제가 16,000원 어제 제시드렸는데 오늘 15,950원까지 갔었습니다. 여전히 16,000원 도달할 수 있고요. 우선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정말 단기간에 이렇게 놀라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내가 내 HTS에서 직접 한번 포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HTS에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지난주에도 듣고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입니다. 예. 다시 한번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우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정말 좀 잘 봐야 되는 부분들, 포인트가 굉장히 좀 좋은 네.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한번 보면은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 그 FDA로부터 위장관 내시경용 지혈제, 넥스 파우더라고 하죠. 이게 의료기기 2등급 품목 허가를 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출혈 치료 예방 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넥스트 파우더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은 매출 실적 업사이드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기사가 뜨기 전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네. JP모건에서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최근입니다. 11월 11일에 거의 지분 5%를 보유하면서 의무 공시를 좀 했습니다.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그렇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차트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11월 20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는데 포착일 이전에 지금 보시면 보라색 네모박스 표시 제가 있는데 그 구간에서 JP모건이 지분 취득 공시가 나와요. 근데 이 빨간색 가로선 있죠. 이게 공모가입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위에서 시세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다가 이 공모가 지켜지는지 여부가 이제 신규 상장 얼마 안 된 종목들이 매우 중요한데 지켜지면서 JP모건 지분 취득이 들어오고 똑똑한 돈이 들어온다는 신호, 스마트머니 신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 의미가 세다. 그래서 한참 더 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월요일 시가 의견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5만 원, 2차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3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지난번에 만나봤던 종목 또 한 번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가로는 5만 원, 손절가 34,000원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월요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해 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상당히 좋아하시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비트코인 하면 저는 박성재 멘토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지난번에 저희랑 첫 방송을 했을 때 비트코인 한번 날았었고 그때 박성재 멘토님께 제게 해주신 말이 비트코인이 진짜 급등을 할 때 관련된 종목들은 훨씬 더 잘 간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일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하나투자증권입니다. 그 거래소 관련주고요. 네. 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나무가 이제 국내 가상화폐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관련 종목들이 특히 비트코인과 되게 상관관계가 되게 굉장히 큰데요.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론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이게 가로선, 이게 세로선 보이시면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이게 반감기 일정마다 있었습니다. 이제 4번의 총 반감기가 있었고요. 반감기 이후에 6개월부터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반감기 이후에 이제 1년 5개월, 1년 6개월 이후가 고점이 되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이 됐고요. 올해도 이제 반감기 있고 나서 6개월 뒤가 10월 말이었거든요. 10월 말부터 정확하게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년 9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우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요.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 이유는 반감기는 블록체인에 대한 보상이 계속 절반으로 줄어가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수요가 그대로면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요가 지금 굉장히 들어올 여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년 주기 사이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반감기가 사이클이 끝나고 고점이 형성하고 내려왔을 때 1, 2년이 약세예요. 1, 2년 이 약세 기간에 비트코인을 잡느냐 아니면 관련 주식을 잡느냐라고 봤었을 때 비트코인을 잡는 것보다 관련 주식을 잡으면 손해율이 더 커집니다. 근데 반대로 상승기에는요. 반대입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그 상승폭보다 네. 관련주들의 상승 패턴이 더 커다랐던 그런 과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관련주들을 조금 잘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특히 거래소 관련 종목인 하나투자증권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트럼프 그 당선인이 이제 SEC 위원장 이분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1월 20일부터 SEC 의장으로 등극이 됩니다. 폴 애킨스라고 하시는 분인데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증권성 시비가 굉장히 컸거든요. 기존에 그런 것들을 다 폐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 크립토 붐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관련 주식들을 특히 잘 봐야 되는 게 언제냐면 이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 가장 후반부에 이제 과거에도 21년도에 NFT가 뜨고 막 그랬듯이 이번에도 STO 쪽이 뜰 테고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들도 같이 뜨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신시아 로미스라고 하시는 분이죠. 와이오밍주 상원 의원입니다.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맞아요.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총 5년간 20만 개씩 연간 20만 개씩 매수를 해서 총 100만 개를 확보해야 되고 그것을 향후 20년간 매도하지 않는다. 네. 그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원에서 비트코인 비축 이제 거래소 비축량이 지금 80만 개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되게 충격적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100만 개를 매집해 버리면 씨가 마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튈 가능성. 그래서 역대 반감기보다 더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관련주들 정말 잘 봐야 된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제 현물 ETF 자금 흐름 현황이에요. 자, 현황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ETF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공급량이 주는데 매수 요인이 크니까 이번 상승률은 역대 상승률보다 가장 높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도를 안 하고 좀 쭉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의무적으로 목표 주가를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네. 다 매도를 절대 하실 필요 없다. 5%씩 매도를 해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2월 5일에 최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고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의 거래량들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전체 사이클 내년까지 봤을 때 저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월요일 시초가 매수 의견 드리고요. 1차 목표가 5,000원을 제시드리지만 다 매도하실 필요 없다. 한 5%에서 10%만 매도를 하셔라는 말씀드리고 손절가 3,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이탈해도 이거 끝까지 들고 가야 되는 개인적으로 종목인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리스크 차원에서 손절가는 제가 제시를 드리도록 개인적으로 그럼 하겠습니다. 멘토님 이 하나투자증권 상당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손절가 이탈하더라도 그리고 목표가를 넘기더라도 이거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까요? 딱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냐면 이 손절가를 딱 명시해서 보기보다 우리 기술 투자처럼 만약에 두나무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네. 그런데 손절가를 이탈한다. 네.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무관하게 좀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에서 좀 빠졌죠. 그동안은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의무적으로 저희 멘토님께서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목표가와 손절가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지켜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트레이딩 전략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022128-8566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아픈 기억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주에는 어떤 부분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탄핵 표결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혹여라도 모두의 예상을 뒤엎을 수 뒤엎고 부결이 난다면
이번 주 월요일에 보여줬었던 부분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폭을 다 반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통과가 예상대로 된다면 네. 그래도 한 이틀 정도는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제한될 거다. 그래서 그와 무관하게 이슈랑 재료가 뚜렷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리스트업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스트업을 해놓고 거기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가미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정치적인 불확실성적인 상황을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 시장 상황,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한 종목들을 선별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주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번호 02-2128-8566번도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